반갑습니다. 만능혁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패드 6세대 실사용자 리뷰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 아이패드 구입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실 분은요, 호주 사는 남자님입니다. 하이루 방가루 제이루. 브리즈번의 스토리 브릿지 아래에 있는 양조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잔디를 깔아놓고 펍처럼 아주 핫한 곳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능혁입니다. 저희는 한강 벤치에 나와 있는데요. 한강이 아니고 브리즈번 스토리 브릿지가 보이는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호사남님을 만나서 2019년에 아이패드 6세대를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사용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리고 있어? 네, 돌리고 있어요. 안 돌리는 줄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어요. 여기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사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크 유튜버는 아니지만 사용기를 들려드리려고 지금 여기에 같이 나와 있어요. 반갑습니다. 자, 아이패드 6세대 얼마를 주셨죠? 가격이? 대략 한국 가격으로 한 43만원?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원래 가격이 32기가는 43만원이었고요. 그 당시에 128기가는 55만원이었습니다. 세일을 하고 있어서 43만원에 128기가짜리를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죠? 한 2달 정도 쓴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이 아이패드 6세대를 구입하실 때 고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이패드 미니라든지 프로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어떤 후보가 있었죠? 처음에 생각했던 후보는 아이패드 미니 5 너무 잘 나왔다고 하고 아이패드의 명작이라고 손꼽을 만큼 잘 나왔다고 해서 일단 그거를 고려를 했었는데,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는 실제 이제 애플스토어에 가서 사이즈를 봤는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제가 쓰는 핸드폰이 아이폰 맥스를 쓰는데 그 정도의 큰 폰을 쓰고 있는데 그 정도 사이즈의 편집용 아이패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은 이제 프로가 있는데, 프로는 사실 제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4K 편집도 가능하고 용량도 크고 그리고 최신 사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무거운 영상들 다 돌릴 수 있고, 하지만 가장 큰 단점, 가격이 너무너무 비싼 거죠. 이게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이패드 6세대를 선택하게 됐어요. 자, 이 아이패드 6세대가 2018년 3월에 출시됐었는데 아이패드 6세대를 산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메인 목적은 뭐냐면 영상 편집을 위해서 산 거예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루마퓨전밖에 없는데, 그 루마퓨전을 쓰려면 당연히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이폰으로 하기엔 너무 작고, 문제는 그거였어요. 4K, 아이패드 6세대에서 4K를 편집을 하는데 전혀 끊김없이 편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결정을 했던 큰 이유가 아닐까.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9.7인치를 가지고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뭐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조금 작은 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군요. 제가 예전에 쓰던 아이패드가 아이패드 에어 2였어요. 아이패드 에어 2도 사실 굉장히 명작으로 뽑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이즈 자체는 이거랑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100% 만족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달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장단점을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장점들이 있었나요?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그 멀티태스킹 가능하다는 게 사실 어떤 분이 볼 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쪽에 이제 편집 프로그램 띄워놓고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뭔가 찾거나 아니면 사진을 볼 때 이쪽으로 이제 멀티태스킹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아이패드 이거 자체에 대한 장점이라기보다는 부속품에 대한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애플에서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충전기를 5W짜리를 주잖아요. 사실 5W짜리 지금 누가 쓰나요? 제가 쓰고 있군요. 쓰고 있나요? 네. 이거는 사실 진짜 다행인 게 5W짜리를 주는 게 아니라 12W짜리를 주거든요. 사실 아이폰 저 샀을 때 받은 5W짜리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제가 쓰고 있군요. 쓰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영상 편집함에 있어서 큰 장점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3.5파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파이에 꽂고 충전을 하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장점,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패드 6세대는 A10 퓨전 프로세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버벅임이 실제로도 없는지, 4K 영상을 편집했을 때 버벅임이 없었나요? 제가 사용하는 루마퓨전을 예를 들면 편집을 하게 될 때 4K 영상을 스택을 3개 정도 겹쳤을 때
살짝 버벅임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는 거의 스택을 한 2개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4K 영상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끊김이 없었어요. 그 부분 굉장히 저는 크게 보거든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편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루마퓨전으로 부족하시기 때문에 파이널 컷을 쓰시거나 프리미어를 쓰시겠죠. 근데 저같이 이제 캐주얼하게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4K도 괜찮아 라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펜슬이랑 호환성의 장점은 사실 지금 애플 펜슬을 쓸 수 있는 게 얘한테 이제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크게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건데, 아 맞다, 요즘에 바뀐 거 알아요? 호불호 대신 매불매라고? 매불매가 뭡니까? 호불호, 그러니까 호나우도가 한국 와서 깽판 치고 갔잖아요. 나강도. 그래서 네. 이제 더 이상 호나우드는 우리 형이 아니라 느그 형이 되고, 메시가 갑이란 뜻에서 매불매 뭐 그런 게 있다는데, 어쨌거나 삑.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는 바로 요 터치 아이디.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 아이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폰을 쓰고 있으면서도 터치 아이디가 있었으면 하는데, 이거는 터치 아이디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페이스 아이디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딱 키는 게 편하지 막 얼굴 갖다 대고 이런 게 저는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점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점보단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꼽자면 카메라? 아이패드 자체가 카메라가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하니까, 뭐 심지어 애플에서 만드는 맥북도 카메라는 안 좋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인 것 같고, 전면 카메라가 120만 화소고 후면 카메라가 800만 화소인데, 사실 이 아이패드로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카메라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적어도 페이스타임을 할 때는 그래도 못 봐줄 정도는 아니니까 뭐 그 정도에는 쓰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작은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단점은 얘는 트루톤이 아니에요.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약간 눈이 좀 피로한 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끔 보면 햇빛 밑에서 이렇게 각도상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야외에서 만약에 쓰시거나 장시간 쓴다고 할 때는 그게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다음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하나의 단점은 그 액정에 라미네이팅 기술이랑 반사 방지 코팅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화면하고 액정 사이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제가 프로를 애플 스토어에 가서 잠깐 써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는데, 언제 느끼냐면 요거 필기할 때 보면 가끔씩 제가 찍었던 요 점에서 이렇게 긋고 싶은데 살짝 어긋나는 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 에어갭 때문이 아닌가. 왜냐면 아이패드 프로로 이렇게 해봤을 때는 정말 딱 그 자리에 이렇게 써지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제가 느끼는 단점인데 사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 호사남님이 사용하는 아이패드 6세대를 봤는데 이 케이스를 같이 착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키보드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이 로지텍에서 나온 그 폴리오 슬림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밖에서 봤을 때도 좀 뭔가 질감도 좋고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이런 게 바닥에 놨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이거 애플 펜슬을 꽂아둘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없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 펜슬을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잖아요. 키보드의 키감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로지텍 키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전원이 딱 자석같이 붙어갖고 이랬을 때만 켜지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이게 이렇게 합쳐지는 순간 이건 더 이상 태블릿 PC라고 부를 수가 없고 작은 넷북이라고 불러야 할 그런 무게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 케이스의 무게가 아이패드 무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게 합쳐지면 약 1kg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제가 들어보니까 케이스랑 결합을 하는 순간 진짜로 무거워지네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마지막 결론으로 2019년에 충분히 아이패드 6세대를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호사남님의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아이패드 6세대 아직까지 쓸만한가 라고 말하면 저는 쓸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이 아이패드를 무엇을 할까, 그 목적이라는 건데, 저처럼 캐주얼한 동영상 편집을 위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시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고, 다만 동영상 재생용으로 쓰신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루톤이 아니니까 눈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성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저는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구입을 하고 싶은데 돈적인 여유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한 번쯤 고려해봐도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오늘 이렇게 해서 호사남님과 아이패드 6세대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태블릿 기기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호사남님께도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년혁기였습니다. 아듀.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나 네가 할 줄 알고. 아니 뭐 테크 유튜브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니야. 테크는 돈이 들어서 못해.